일들 하셨어요 보니까 뭐 전당대회 준비위원장 2번 하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저도 이게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계파색도 없고 사실은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감 있게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모든 이제 다른 의원들 동료 의원들의 동의를 얻어내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어떤 그 당내 평판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렇게 중요한 행사들이나 이런 분의 준비위원장이나 아니면 전략공천위원장을 맡게 돼 이번에는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이제 요청해서 맡으신 거잖아요. 그럼 뭐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제 안규백 의원이 이렇게 당내 중요 역할을 맡게 된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뭐 과찬의 말씀이고요. 여러 가지가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부족이 많은데 그래도 당무를 오래 받고 한쪽으로 치우치지 아니하면서 중심을 잡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아마 이렇게 지도부에서 판단을 해서 예. 구비마다 제가 사실 대표자만 빼놓고는 예. 또 뭐 다 하신 사무총장, 거잖아요, 거의. 최고위원, 뭐 조직위원장, 예. 뭐 여러 가지 뭐 조직 분야에서 오래 했습니다만은 다 당무를 많이 봐봤기 때문에 예. 이럴 때 이런 전략적인 판단으로서의 당의 중심을 잡고 흔들림 없이 바람에 흔들림 없이 중심을 잡고 할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해서 아마 그러니까요. 지도부 회의에서 결정한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제 네. 비명계가 워낙 지금 막 공격을 하고 뭐 본인들이 공천 학살의 대상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하고 있으니까 예. 전략공천위원장은 대단히 중요한 자리인데 그 자리에 대해서 안규백 의원이 가신 거에서 아무도 불평불만한 사람이 없어요 지금 비명계마저도 예. 그만큼 중심을 잘 잡고 원칙적으로 하실 거다 이런 믿음이 저는 있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항상 기본 어떤 것이 흔들릴 때는 기본에 충실하면은 예. 바로 그 길에 저는 답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동안에 사실 이 세상에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기존에 있었던 것의 버전업입니다. 그렇죠. 버전업입니다. 이게 버전업인 게 기존에 있던 것을 대입시키면은 거기에 저는 답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뭐 역사를 거울로 삼으면 국가의 흥망성쇠를 알 수 있고 개인을 거울로 삼으면은 그 이해득실을 알 수가 있듯이 모든 개개인의 사람별로 깊이는 모르지만 대충은 다 이렇게 판별과 식별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거울로 삼으면은 저도 거울로 비춰줄 수 있지 않나 이 생각합니다. 예. 아무튼 뭐 공정하게 잘 하실 거란 믿음이 있고요 저도. 예. 이제 뭐좀 다른 당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이제 오늘 공식적으로 뭐 취임식도 하고 뭐 이러더라고. 중앙위는 이미 통과를 했고요. 그래서 뭐 셋이 이제 아마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선택한 국민의힘의 선택, 또 윤석열 대통령의 선택. 양날의 칼이라고 보는데요. 저는 모든 우리가 정치나 사회 현상들은 경험칙에서 다 나오거든요. 그렇습니다. 경험칙에 나오는데 모든 국민들은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막 거의 뭐 한 70~80% 이상이 한동훈 플러스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대부분 근데 그렇죠. 그 컨셉이 지금 강서 선거가 지난 10월 달에 강서 선거가 정당 지지는 똑같지만은 대통령 부정 선거, 긍정 선거, 부정 지지, 부정 평가, 긍정 평가가 평가만큼 17.15%가 차이가 났거든요. 맞습니다. 이것은 정당의 투표는 정당 지지 보고 아니라 대통령 지지 보고 이게 나오는 거거든요. 여당이 이기려면은 55%에서 60%의 대통령의 긍정 평가가 나야 일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내년은 대통령 선거 3년 차에 이루어지는 정권 심판 선거입니다. 그렇습니다. 저 교수님도 지난번에 언제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총선은 과거에 대한 평가, 대선은 미래에 대한 가치인데 그게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민생고가 지금 뭐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에 지금 거기다가 지금 부동산까지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굉장히 지금 민생고가 힘들거든요. 그리고 대통령 선거 3년 차에다가 지지율이 30% 박스권입니다. 맞습니다. 3년 차라는 것은 정권 심판이거든요, 이게요. 그렇죠. 그래서 어느 경우를 오더라도 쉬운 것이 아니다. 제가 보기에는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너무 빨리 출연을 시장에 나왔다. 이것은 정치는 법리적으로 된 것도 아니고 모든
요소의 이 집합체거든요. 이게요. 정치계 사회문화 집합체인데 그 법만 검사만 했던 평생에 했던 그 분이 이 정치적인 이 시장의 마켓에 와가지고 이것을 얼마나 잘 주워 담을 수 있을까 저는 상당히 회의적으로 저는 바라봅니다. 네. 네. 결국은 이제 실패할 확률이 높다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하시는 거죠. 지금 그 여러 가지 시장의 상황을 보면은 이제 공천의 칼바람으로 시작될 것 같은데 시작 같은데 맞습니다. 그것이 곧 저는 순기능이 아니고 역기능이 저는 올 거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결국 이제 중진들 특히 TK, PK 지역 강남 지역에 있는 중진들을 다 이제 공천에서 배제하고 검사 출신들을 많이 꽂을 거다 이렇게 전망이 되는 거죠. 네, 이제 결국은 그리고 수도권에 사람이 없어요. 네, 현재 수도권에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이 없는데 사람이란 게 하루 아침에 성장되는 것이 아니고 몇 년을 거쳐서 그렇습니다. 평가를 받고 이거 하는 건데 그 사람이 없는데 사람을 꽂은다고 그 사람이 그 지역 가서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지금 현재 국민의힘이 처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총체적인 상황을 봤을 때 이것을 돌파하는 것은 너무 혈기만 되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나이 먹은 지혜만 되는 것도 아닌데 이걸 복합적인 요소가 얽히고 설키기 때문에 쉬운 상황은 아니다. 녹록한 상황은 아니다 그렇게 봅니다. 또 하나 이제 그 당내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낙연 지금 전 대표가 신당 창당을 할 것처럼 이렇게 행보를 하고 계세요. 계속 그리고 뭐 통합 비대위를 만들어라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고 이런 이낙연 전 대표의 행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의원님? 이낙연 대표가 상당히 지혜로운 분인데 저는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 근데 저는 이낙연 대표의 생각만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변에 있던 그룹별로 아마 이낙연 의원을 추동해서 한 것 같은데 결국은 이낙연 의원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낙연 대표가 민주당이고 민주당이 이낙연 대표인데 그분의 자존심이 아마 허락지는 않을 겁니다. 않을 건데 너무 많이 지금 나가셨어요. 너무 많이 나가셨는데 저는 제 이치로 돌아오는 것이 이낙연다운 이낙연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신당을 만든들 신당이 성공할 수도 없고요. 지금 맞습니다. 선거가 지금 석 달 남았는데 그러니까요. 어느 세월에 강호 재연의 인재를 모집해서 지금 2012년 이후부터 계속 보면은 대통령 후보가 있을 때는 다당제가 됐고 그 다음에 대통령 후보가 없을 때는 양당제가 되고 그러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자금과 돈과 인물이 있어야 되는데 또 지지 기반이 있었고요. 그 친박연대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JP가 있던 자민련도 마찬가지고 또 지난번에 2016년에 뭐 국민의당이라는 안철수가 있어가지고 호남에서 이상한 바람이 불었지 않습니까? 그랬었죠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보고 그러면은 뭔가 지지 기반이 확실히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성공하려면은. 뭐 지금 선거가 3개월 남은 구도에서 예전처럼 민주당 반민주 구도도 아니고 특별히 국민의힘처럼 대표가 고리 상태가 아닌 아니죠. 비대위 구성도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이런데 이 매 선거 때만 나오는 일반 그 시정꾼들이 했던 이런 것처럼 뭐 비대위를 만들어라 뭐 신당을 만든다 저는 이런 것들이 국민의 학습 효과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성공하라는 것은 만들지 않겠지만은 만들어도 성공이 쉽지 않다 이렇게 저는 확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일부 언론에서는 정세균 전 총리, 김부겸 전 총리까지 3총리가 뭐 함께 뭐 연대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던데 저는 뭐 그렇게 보지 않는데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세 분이 연합해서 뭘 만들고 이럴 가능성? 제가 저는 제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그렇게 봅니다. 이낙연 정세균 총리는 화합과 통합의 행을 어느 경우를 오더라도 다 뭉치고 화합과 통합의 메시지를 냈고 그분의 기본 소신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본 소신이 아마 당이 만약에 어렵게 되면은 본인이 옷 벗어 제치고 통합을 해라 이렇게 아마 하지 어느 당을 나가서 민주당이라는 걸 깨고 나가서 하실 분은 저는 아니다. 그런 성정이나 그분이 삶의 궤적이 그렇지 않다고 보고요. 또 김부겸 의원께서도 저 총리께서도 온화하시고 합리적인 분이기 때문에 어떤 새 총리가 연대해서 뭘 하려는 것은 저는
연목보다 연목보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언론들이 자꾸 불을 이렇게 보수 언론들이 막 그러는 것 같아요. 민주당 어떻게 좀 분열하라고. 근데 거기에 부안 애동하면 안 되죠. 안 되죠. 부안 애동 안 되죠. 의원님 말씀처럼 저는 이낙연 전 대표가 어떤 행보를 하시든 거기 따라 나가서 할 현역도 없을 거라고 저는 보고요. 그 성공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 노후가 특히 이 말년이 참 아름다워야 되고 그렇죠. 후배들이 좀 따르고 추종해야 되는데 이렇게 가시면 안 되는데 그런 맞아요.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아유 참. 자 이제 사실은 약속된 시간 1분 남았어요. 이렇게 빨리 지난지 모르셨죠? 50분이 깜싸박질. 그렇습니까? 예. 자 의원님 이제 동대문을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동대문 갑에 이제서 활동을 하시니까 동대문의 그 뭐랄까요 주민들 또는 이분들한테 인사 그래도 한마디 하시고 마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원님? 네, 저는 항상 우리 동대문 주민들의 사랑과 체온을 느끼면서 그분의 손마디 마디를 악수를 느끼면서 성장해 왔습니다. 이제 100일 후면은 총선인데 다시 이제 부름을 받고자 열심히 뛰고 있는데 처음 생각했던 만큼 초심의 마음이 변하지 않고 섬기고 또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해서 매진할 것을 다짐하고 다시 여러분들의 사랑을 받기를 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꼭 그렇게 되실 거라고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의원님 오늘 이렇게 바쁜 이 시간에 와주셔서 감사하고 여러 가지 뭐 전략공천 관련된 얘기 또 그다음에 국방 관련된 얘기 그리고 이제 어제 나왔던 이슈 그것도 사실은 안국백 의원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게 이슈가 됐고 저는 이제 많은 국민들이 분노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갈라치기 하는 이 현 정부의 잘못된 교육 교재 이런 부분도 발굴해 주셔서 감사하고 지금 그렇습니다. 2030의 젊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떠나고 있는 것은 지금 이 과거의 시대의 이념에 매몰되는 정당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거 패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꼭 그렇게 될 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 자, 의원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저희는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우리 안규백 의원과 함께 50분 동안 여러 가지 얘기들 나눠봤고요. 전략 공천이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장님께서 활동 잘 하실 거고, 뭐 비명, 친명에 관계없이 균형 잡힌 그런 공천을 통해서 잡음 없이 전략 공천이 잘 이루어지도록 이끌어 가실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 저희는 다음에 다시 만나 뵙기로 하고 오늘은 최진봉의 보이는 라디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감사드리고요. 같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